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안 의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기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측은 자기네들이 사활 걸고 영입하려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남불내로,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당 컬러와 맞는다고 많이 얘기해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생각보다 늦게 떠난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가게 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부산발 야당 바람을 차단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조 의원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여 부산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의 얼굴들이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조경태 의원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선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회를 엿보는 폭력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활용해서 국회 선진화법 폐기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도 잘못된 법을 고치는데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의 정통성은 과정의 정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합의 도출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얼핏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법?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겠죠?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우 선물 세트와 정부 비축 수산물, 이런 성수품을 역대 최대 폭으로 할인 판매하는 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예? 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네, 교수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앞으로 계속 그냥 있습니다. 세일하면 돼요, 그냥. 예. 또 그 중소기업 설자금을 사상 최대인 2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그 설 민생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하고요. 예. 그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설 연휴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 안정 대책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 물가를 안정시킨 동시에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서 내수 절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이 생활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지금 그 설 성수품 특별 대책 기간 이거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도 설정해서 예. 농산물을 평시보다 최대 3,300호 확대 공급한다. 그러니까 한우 선물 세트를 7만 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서 농협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요. 또 정부 비축 수산물 10,000톤을 대형마트, 전통시장, 농수협 등을 통해서 최대 30% 할인 공급한다는 겁니다. 전통시장도 이제 마찬가지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평시 5%에서 10% 늘려서 1,800억 원어치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됐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실제로 설 때 서민들 경기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세일이 효과만 있으면 뭐 1년 내내 세일해도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그만큼 또 우리 경기가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한 거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예. 또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 노정 갈등의 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반 해고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소식 있죠? 그렇습니다. 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어제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기자회견 그거 이제 열고요. 국민과의 약속이라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서 휴지 조각됐다. 그래서 무효가 됐으면 선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참의사를 알렸는데요. 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기간제법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요. 그때 9월 15일 날 합의를 하고 나서 다음 날인 16일 날이요. 그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노사 간의 미합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관련 입법,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그때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안을 이끌어내자.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일반 발의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제 한 달 넘게 했고요. 그 외에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둘러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한국노총은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 정당에 대해서 조직적인 심판 투쟁해야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SK텔레콤만 가입자가 통신비를 연체하면 신용평가사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 같은 걸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알려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이제 연체가 되거나 안 내게 되면은 SK텔레콤만 이 사람들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서 신용 등급과 연계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KT하고 LG 플러스는 자칫 그 신용 불량자가 양산된다 해가지고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만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등록된 채무 불이행자 총 67,300여 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현재 그 등록이 된 거죠. 그 과정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끊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전 통보하고요. 이제 등록하고 해제와 삭제를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예. 신용등급이 그래서 하락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어제 그 국회에서 이거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SK텔레콤 측에서 당장 이 통신요금 장기 미납 고객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중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고객 등록된 고객들도 삭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야기 좀 하시지. 아니 물론 뭐 체납을 한 거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응을 한다라는 건 이건 과잉 대응을 했다라는 비난을 좀 받을 소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빈병 사적이나 라벨을 위조해서 구병을 신병으로 등갑시키는 행위 이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그러죠? 예, 이게 이제 내년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요. 예. 그리고 맥주는 50원에서 내년이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1년 남았지만 이렇게 각각 인상되니까 네. 이게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사재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지원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하는 법률 이거 21일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예. 빈 용기 보증금 취급 수수료 지급 관리 업무는 공익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맡게 되고요. 예.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는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은 관할 지자체나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그러니까 여기 전화번호가 1522에 0082 예. 1522에 0082인데요. 여기 신고하면 최대 5만 원 보상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빈병 사재기 행위 단속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이게 돈이 되니까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라벨을 위조해서 예전병을 신병으로 등갑시킨 경우도 있답니다. 이거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빈병 라벨 한번 잘못 쳤다가 진짜 붙였다가 큰일 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주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맥주값이 더 먼저 오를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 1위냐, 조 2위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 말이에요. 예. 이라크를 이겼죠. 예, 그렇습니다. 조 1위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리우 올림픽 최종 예선전을 겸한 대회입니다. 이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이 올림픽 대표팀이 이라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무승부군요. 예, 근데 이라크를 골득실에서 앞서서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이 C조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 D조 2위로 예상되는 호주와 8강에서 만나고요. 호주를 이기면 4강에서 또 이 주최국인 카타르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중이 우리나 이라크나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었거든요. 네, 전반 22분에 김현 선수의 헤딩 슛, 선제골 먼저 뽑아냈는데 이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 동점골 허용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선발 베스트 11에는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제 사실 못 봤는데. 예. 이라크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혹시라도 주전 선수들 내보냈다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좀 손해이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주전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우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좀 한 가지 좀 불만스러운 점은 1대 0으로 우리가 앞서가다가 이 후반전에 우리와 이라크가 똑같이 또 주전 선수들을 몇 명씩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대0 승리를 지키지 못하고 종료 직전에 동점골 허용한 거 이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예. 내일 D조에서 호주와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베트남이 마지막 3차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올림픽팀은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이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이 D조 2위 팀과 8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카타르라고 그러셨죠? 카타르요? 아니 우리가 올림픽팀 D조 2위가 어느 나라죠? 이 호주 또는 아랍에미리트 둘 중에 한 팀입니다. 둘 중에 하나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B조에서는 북한이 1승도 못 올렸는데 8강에 올라갔다.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예. 예, 북한이 좀 행운의 8강 티켓을 지게 됐습니다. 예. 이 B조에서 일본이 3승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북한이 2무 1패, 1승도 없는데 8강에 올라갔습니다. 예. 일본의 덕을 좀 봤다라고 되거든요. 어제 북한이 태국하고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1로 이기면서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이 모두 승점 2점에다가 골득실까지 같이 갖게 된 겁니다. 골득실 다음에 따지는 것이 이제 다득점인데 예. 다득점을 따져보니까 북한이 이 세 팀 중에서 가장 앞서 있어서 북한이 2위로 8강에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좀 축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탈락했죠? 예. 이 중국이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는지 이게 세계적인 좀 미스테리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지난해에 이 축구 굴기, 축구로 떨쳐 일어나겠다 이런 뭐 선언까지 했었었는데 이 월드컵 팀은 최종 예선에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올림픽 팀은 또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에 2대3으로 패했고요. 그 3전 전승으로 A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탈락하게 되면서 이 카타르가 이 3전 전승으로 A조 1위에 올랐던 이 카타르가 북한하고 8강전 벌이게 됐고요. 네. 이란이 일본과 8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참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축구 선수 뛰어난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예, 유망주만 2만 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거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예. 자,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말이에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세계 랭킹 5위 나달, 예. 그리고 여자 랭킹 10위 비너스 윌리엄스가 1회전에서 탈락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호주 오픈 둘째 날 경기에서 이 톱 랭커들이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했는데, 예. 이 세계 랭킹 5위 나달이 같은 스페인 선수입니다. 세계 랭킹 45위 베르다스코 선수에게 1회전 탈락한 수모를 겪었고요. 예.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세계 랭킹 10위인 비너스 윌리엄스가 또 영국의 이 세계 랭킹 47위 조안나 콘타에게 0대1로 패해서 단 한 경기만에 귀국하게 됐는데 이런 이변이 나타나는 경기가 좀 많이 나와야지 팬들의 관심을 더 좀 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저 역도에서 후배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이번엔 카누 쪽에서 이게 발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배 선수를 폭행한 카누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네요. 예, 이 대한카누연맹이 어제 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한국체대 국가대표 선수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을 했는데, 이 자격정지가 끝나는 시점에서 3년간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징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체육계가 워낙 이 최근 3, 4년 사이에 폭행하고 승부 조작, 도박 이런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체육계 악습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잖아요. 때문에 체육계 스스로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폭행 사건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한 거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아이파크는 조경태라 부르는 아파트를 디자인했습니다. 1802세대 대단지에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로드베이크 발리용의 아름다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까지 새로운 일산을 디자인하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031-969-9998 현대산업개발.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답제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수백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PSNC.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예, 지금 이제 출근 시간 서서히 마무리가 좀 되기 시작할 텐데요. 8시 33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매서운 추위 속에 움직이기 힘드실 텐데요. 차량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에 더욱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호대로는 동호대교 방면 약수역에서 금호터널 구간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현재 하비차로에도 택시가 곧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도심 자양로는 잠실대교 방면 아차산역에서 지금 구이
구리사거리 구간 아위차로 택시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리 차선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국회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했다는 소식 최근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경제 관련 법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충근 원내수석 부대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죠.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여기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서명 여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국민을 설득을 해서 지금 이제 경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머리에. 예. 네네. 자, 그런데 어제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충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춘석 수석 부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비스 관련 촉진법 여기에서 의료 민영화 문제 빼놓고는 자기네 다 오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안에 제일 큰 줄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제치고 그다음 통과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러고 보면 법이라는 게 패키지로서 전체 어울려졌을 때 효과가 이제 발휘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은요. 지금 소위 삼각파도라고 그러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확실해졌고요. 또 좀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착료 그다음에 오일 달러가 좀 20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이런 삼각파도 속에서 우리가 눈을 바깥으로 돌리고 우리가 뭐를 해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높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너무 디테일해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료 민영화도 아니다. 여기 함몰될 땐 너무하네요, 지금요. 좀 눈을 바깥으로 돌리자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바우치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 중국의 어떤 저성장은 한국의 샥입니다. 한국의 수출의 4분의 1을 바우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의 경장성 7% 유지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등등 이런 것이 하여튼 한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무지하게 나쁘고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근데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의료 민영화 이 부분 그러면 얘기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거기 의료 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의료 민영화는 아닌 게 우리나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사보험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사보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무슨 민영화 왜 들어오고 그러고 공공성이 해쳐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공성이 뭐예요 보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해서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것 이상의 공공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무료로 해서 대기하는 줄이 길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간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의료 질 그다음 얼마만큼 국민 건강에 실효 있게 기여했는가 하는 것이 변수가 되는데 지금 의료 민영화는 글쎄 의료 민영화에 빌미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서비스 산업 이외에는 사실 마땅한 어떤 고용의 어떤 소스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인적 자원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사장하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도 의료를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 수출. 그러면 뭔가 경쟁이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이러한 중에 하나로서 서비스 발전의 기본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멀리 있는 무슨 개연성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거를 발목을 잡는 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해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9.1%가 뭡니까? 숫자가 뭐죠? 청년 실업률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구직을 포기해서 그냥 아예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난 청년 실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걸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요술 지팡이는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죠. 약간이라도 도움된다 하는 건 우리가 뭐죠? 찾아서 경제 활력을 또 높인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노동개혁법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 데이터 파기를 선언했고, 네네. 지금 이제 여기 튀어나왔어요. 그 네네. 노사정위원회에서.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수님은? 글쎄요, 사실 전번에 우리가 노사정 대타협, 그게 대타협입니까? 뭐 좀 죄송하지만은 좀 의견이 다르다라는데 의견을 일치한 게 지나지 않는 거죠. 미봉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해 당사자인 노사에게 노사 문제를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넌센스죠, 지금요. 독일의 하르시를 보세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해관계자는 아예 빠져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독일을 보고 설계를 한 거죠. 우리 뭡니까, 지금. 자기 어떤 그 식재료를 갖고 자기가 쿠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 노사정에 대해서 기댈 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는 게 어떤 면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고 우리나라 다시 일어서는데 가장 인프라되는 것이 노동시장을 뭔가 경직성을 좀 완화해서 리셔플링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안 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도 보세요. 좀 분명히 보면은 정년이 늘었으면은 뭔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일종의 불리한 취업 규칙의 변경이 아니라 정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등가 교환을 한 것이 조금 피크제를 받아들이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갖다가 정년 연장되고 피크제 못하겠다.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이다. 일반 해고는 뭐 쉬운 해고다. 이렇게 몰고 가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노조를 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조직할 수 있는 10%가 조직할 수 있는 90% 이익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사 문제의 본질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왜 뭐냐면은 제로베이스에서 이거를 보지 않고서 안 되죠. 그리고 하나만 지적합시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가상공장이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요. 죄송하지만은 아까 9.2% 말했는데 그거는 청년 실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조짐의 전초집니다. 그게 얼마나 좀 창피해요. 세대 간의 갈등을 벌여요. 짭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지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이 옛날에 87년 체제에서 볼 때부터 쭉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늘 같은 얘기에.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우리 미래 지향점 달라졌는데 왜 맨날 벽시계는 항상 87년대 고정돼 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금 노동층,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쉬운 해고, 일반 해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요, 그 기준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세상에 엄밀히 얘기해 보면 말이죠. 취업에 관계되는 거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그걸 개인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일반 해고가 됐다고 해서 쉬운 해고를 이렇게 직결하고 연결하는 어떤 논리가 뭡니까? 그건 자기 방어죠, 방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쉬운 해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저항이 생기게 저항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연에 뭐 미리 뭐 선제적으로 보니까 이럴 수 있다. 따라서 반대다. 그건 아니죠. 일단 해보고 나서 프랙티스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은 재고를 할 필요 있어. 하지만 지금 그건 안 해요. 우리나라 좀 정리해고가 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명예퇴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은 좀 30대 후반까지도 좀 내려가요. 명퇴 나이가. 이게 뭡니까? 20대도 있었잖아요. 물론 취소했지만. 그런 비극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왜 아까 말한 대로 노조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선을 한번 그들이 한번 스스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부터 입장을 들어봤고 오늘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너무 춥죠 요새. 아유, 이렇게 추울 때 정말 겨울 나기 힘들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추우신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요새는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추위 걱정은 조금 덜게 됐지만은, 근데 이게 이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 이렇게 추우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죠. 난방시설, 방한용품 이런 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랬을 텐데, 자, 오늘 히스토리 뉴스 시간에 이 부분 짚어보죠.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전우용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별로 하기 싫어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적엔 막 한강 얼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썰매 타고 뭐 팽이 치고, 전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보셨어요, 우리 전 박사님은? 저는 한강변에 살아서 봤습니다. 저 한강변에 안 살아서 못 봤구나. 예, 보셨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데 봤습니다. 이거 할 말이 없어지네. 근데 사실 예전에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보다 추웠죠. 그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뭐 100년 만에 추위다. 제 기억으로 추석 때 되면 추웠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추위도 이제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한단이라는 제단이 있었고 사한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추워야 강이 얼고 강이 얼어야 얼음을 캐서 여름에 쓰기 때문에 이제 추위가 제대로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그런 제사도 지내곤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질문이 있는데 그 얼음을 캐가지고 여름에 얼음 쓰는 사람들은 부자들일 거 아니에요. 왕실하고 고관들이나 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추우면 자기네들 쓰지 못한 얼음만 어는 거지 뭐 자기네들 춥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춥기만 한 정도가 아니고 그 얼음 캐서 쟁이는 일이 굉장히 힘든 노역이었어요. 동빙고동, 서빙고동.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걸 이제 방역이라고 했는데요. 예. 방역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된 역이 바로 이제 장빙역이죠. 한 해에 한 번 이제 얼음 캐다가 저장하고 나면 한겨울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방한 연구도 없이 거의 뭐 맨발 맨손으로 얼음을 캐서 쟁이고 나면 동상 환자가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런 좀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실과 관료들의 이제 고급 관료들의 여름철 호사를 위해서 힘없는 시민들이 그렇죠. 이제 희생했던 일이죠. 누구는 동빙고동, 서빙고동에서 빙고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죠.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죠. 예. 근데 그때는 동사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행복한 삶 할 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게 행복이지 이런 얘기들 옛날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등 따숩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돌에 그렇죠. 불을 뗀다는 게 농촌에서야 뭐 집만 있으면 인근 야산에서 그 말은 산이 헐벗기는 했지만 인근 야산에서 뭐 썩은 나무든 마른 나무든 다 배다가 뗄 수가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이 연료가 바로 돈이었거든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쌀과 바꿔서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하게 겨울을 난다고 하는 것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등 따숩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었기 될 만큼 겨울나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옛날부터 고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온돌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온돌이라고 하는 형태 아니에요? 시설은 이제 삼국시대 그 정도로 됐죠. 군사시설 유적지에서도 나오고요. 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일반화돼서 현재 남아있는 주택들은 다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한옥의 난방 설비로 다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모든 집에서 다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난방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다 쓰는 난방. 그러니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방은 당연히 이제 온도를 통해서 부엌 아궁이 온기를 끌어들이면 되는데 아주 과학적이죠. 그렇죠. 진짜. 부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겨울철에 돌이 더 추워요.
그렇죠. 예. 돌이 더 춥습니다. 불을 제대로 네, 못 네. 대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돌방을 안 하고 마룻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한 일이었고요. 난방 도구로는 이제 온돌이 아니라 화로에다가 수치를 담아서 그걸로 이제 결불을 쬐는 정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 말기 보면 이제 박지원의 글 중에 양반전에서 양반을 좀 조롱하는 글입니다만은 양반은 얼어 죽더라도 결불은 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돌에 이제 그저 몸을 대표해야지 겹불을 쬐는 거는 이제 양반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까지도 있을 정도였죠.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한옥 구조를 보면 안방이 부엌하고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안방 쪽은 부엌하고 붙어 있어서 이제 밥을 지을 때라도 불을 떼기 때문에 그 온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랑채나 건넌방, 저도 기억합니다. 시골집 어릴 때 기억해보면 건넌방이나 뒷방이라고 하는 방 가면 겨울철에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구마나 감 같은 거 갖다 놓고 거의 깡깡 얼려서 이제 먹는 냉장고 수준인 방들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 온돌 유럽에서도 온돌집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진짜 요새진 건물, 좀 비싼 건물들은 다 온돌인데 그만큼 온돌이 이제 괜찮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온돌이 이렇게 꼭 부엌하고 연결이 안 되고 사방에 이렇게 좀 된 거는 연탄 사용에 의해서 되는 모양이죠. 결국은. 그렇죠. 뭐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은 좀 사료기록으로 보면은 17세기, 18세기 사이에 기온이 좀 떨어졌다는 좀 간접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가 유난히 추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온도계를 써서 기온을 측정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상감 기록이나 이런 걸 봐도 정확하게 온도가 어느 정도나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세종 때도 요즘 날이 추운데 성균관 유생들이 고생을 하는데 성균관에 온돌방이 하나도 없다. 그 방들을 온돌방으로 개조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지시가 내린다든가. 그런데 영조년간에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본래 마룻방이었었던 것들이 이제 온돌방으로 좀 바뀌고 있다. 궁궐 안에서조차 그런 이제 개조 작업이 왕몰래 진행이 되고 그것 때문에 궁궐에 땔감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주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또 서울시전에서 그동안 잘 안 팔리던 털모자, 남바위라고 그런 철모자가 있었어요. 가죽털 이렇게 붙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고 그런 걸 좀 독점하기 위한 상권 경쟁, 전쟁 같은 것들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본주의 맹아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었거든요. 맹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둘러싼 이제 상인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요. 또 뭐 하루는 이제 무척 추워서 예년에 겪던 것보다 무척 추워서 그래도 그때 왕들은 백성들이 추운 사정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가 어느 날은 이제 일어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답니다. 간밤에 무척 추웠다.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추운 날이면 필시 이제 장안에 그 거지들이 집 없는 거지들이 얼어 죽은 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성부에 시켜서 얼마나 많은 거지가 얼어 죽었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불쌍하게 동사한 거지가 있으면 이제 묻어주도록 해라. 그리고 또 추울 테니까 거지들이 덮을 수 있게 관청의 폐지를 나누어 주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폐지요? 종이? 종이가 굉장히 좋은 난방도구죠. 그걸 뭐 노숙인들도 신문지 한 장으로 버티는 것처럼 그래서 관청용지들 이제 폐용지들이 많이 안 남게 돼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서일 수도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관행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탄은 언제부터 썼어요? 연탄은 1920년대부터 난방용으로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 가정용 난방용으로 썼고요. 그럼 우리나라 발명품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무연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880년대 증기기선이 다니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걸 이제 좀 가정용이나 일반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손쉽게 그냥 이제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물 묻혀서 이제 조개탄 묶어놓은 조개탄이라고 하는 것이 한 1900년대부터 사용이 됐고요. 저 국민학교 저 초등학교 때 조개탄 다 교실에 썼어요. 그래서 별달붙게 이제 작은 화로용으로 이제 개량된 것이 이제 구공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1920년대부터 사용이 됐고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연탄은 그렇게 크게 오래된 난방 저건 아니에요.
시간이네요. 한 반세기 넘게 됐죠. 그래도 한 6, 70년 정도 사용이 됐고요. 70년 동안 사용이 되면서 어떤 것들보다도 많은 사람을 죽인 이제 살인 그렇죠. 연료이기도 맞습니다. 했죠. 예. 연탄가스. 그게 이제 불완전 연소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거보다도 말씀하신 이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가스를 막기에는 아주 취약한 주택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니까. 그렇죠. 뗄감을 뗄 나무를 뗄 때는 이산화탄소 연기만 나오는데 뭐. 특별히 이제 그 냄새는 나더라도 인체에 뭐 치명적인 위해를 주진 않았는데 이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유황과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뭐 온돌로 막기 좀 부족인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연탄가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실은 이제 온돌이 전부 아까 온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온돌과 다른 것이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보일러 그 배관을 단 콘크리트로 돌과 콘크리트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구멍이 아무래도 틈이 있으니까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근데 이게 돌이 또 한 번 달궈지면 계속 뜨뜻하잖아요. 오래 가죠. 오래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등 뜨신 게 아니라 등을 좀 지져야지 이게 몸이 확 풀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우리 강 작가 막 동의해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네. 개항 이후에 한국에 온 서양 사람들이 한국 문화 중에서 제일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온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한국인 집을 방문하면은 거기가 상석이라고 그래서 방바닥 중에서도 이제 탄 자국이 있는. 그 온돌방에는 이제 아랫목은 이제 시커멓게 탄 자국이 있잖아요. 있죠.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주는데 방석을 깔고 앉아도 잠시만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익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근데 위는 춥잖아요. 오픈이 있어가지고. 예. 뭐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참 견디기 어려운 한국 문화로 이제 뜨거워가지고. 예, 뜨거웠어요. 뭐 이사벨라 버드 비숍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지방 여행을 하는데. 서양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집주인이 불을 하도 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주 익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그게 근데 좀 뜨뜻하다는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 우풍은 심하고 밑에는 뜨뜻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그 우리나라 사람처럼 또 시원하다. 그게 뭐냐면 국물 뜨거운 거 마시면 더 시원하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히스토리 뉴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제연구소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차갑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